네, 안녕하세요. 초보채굴러입니다. 7월 2주차 채굴 주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리뷰는 가상화폐 가격, 네트워크 해시레이트, 채굴 난이도, 1일 채굴량, 1일 차단성, 주간 채굴 이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가격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레이븐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이더리움은 최고 185만 7,500원, 최저 134만 5,500원을 기록했습니다. 한 주간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38.1%였습니다. 7월 9일 종가 158만 8천원에서 7월 16일 종가 178만 500원으로 한 주간 12.2%가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 클래식은 최고 23,160원, 최저 17,800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30.1%였습니다. 7월 9일 종가 26,690원에서 7월 16일 종가 22,810원으로 한 주간 10.2%가 올랐습니다. 레이븐은 한 주 동안 최고 약 31.78원, 최저 약 29.83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6.5%였습니다. 가격은 7월 9일 종가 31.91원에서 7월 16일 종가 30.36원으로 한 주 동안 4.9%가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해시레이트입니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레이븐 모두 전주에 비해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은 7월 10일 오전 9시 845.03테라에서 7월 17일 오전 9시 883.05테라로 일주일 새 4.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7월 10일 오전 9시 21.16테라에서 7월 17일 오전 9시 21.57테라로 일주일 동안 1.9%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레이븐은 7월 10일 오전 9시 2.53테라에서 7월 17일 오전 9시 2.59테라로 일주일간 2.4%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는 채굴 난이도입니다. 이더리움과 레이븐은 상승했으며 이더리움 클래식은 하락했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의 한 주간 최고 난이도는 12.21페타, 최저 난이도는 10.98페타입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11.3%를 기록했습니다. 7월 10일 오전 9시 11.49페타에서 7월 17일 오전 9시 11.87페타로 3.2%가 상승했습니다. 이어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한 주 동안 난이도는 최고 283.42테라, 최저 260.65테라를 기록했으며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8.7%였습니다. 7월 10일 오전 9시 278.33테라에서 7월 17일 오전 9시 276.37테라로 0.7%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븐입니다. 난이도는 최고 4143, 최저 27,584를 기록했고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45.5%였습니다. 7월 10일 오전 9시 34,244에서 7월 17일 오전 9시 34,663으로 1.2%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해시레이트 1기가 기준 1일 채굴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이더리움 클래식의 채굴량은 증가했으며 이더리움과 레이븐의 채굴량은 감소했습니다. 이더리움은 7월 10일 오전 9시 0.0177개에서 7월 17일 오전 9시 0.0132개로 일주일 새 25.4%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7월 10일 오전 9시 0.6938개에서 7월 17일 오전 9시 0.6956개로 한 주간 0.3%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이븐은 7월 10일 오전 9시 1480.4634개에서
7월 17일 오전 9시 1426.669개로 한 주간 3.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3060ti LHR 한 대를 기준으로 본 채산성입니다. 지난주에는 많은 순위 변동이 있었습니다. 1위는 3단계 오른 이더리움이 차지했습니다. 2위에는 5단계 오른 이더리움 알레피움 듀얼 채굴, 3위에는 1단계 내린 코르텍스, 4위에는 3단계 내린 레이븐, 5위에는 전주와 동일한 콤플럭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1일 수익은 전주 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채굴 이슈입니다. 러시아 연방금융감시국이 국제결제에서 가상화폐 사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리 치안친 러시아 연방금융감시국장은 공급망이 통제된다면 가상화폐의 수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는 앞서 가상화폐 거래를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출시했습니다. 다만 유리 국장은 가상화폐를 통한 국내 결제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법으로 법정화폐를 제외한 모든 대형화폐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메인넷 병합 일자를 잠정 확정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 핵심 개발자 팀 베이콘은 최근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메인넷 병합을 위해 아직 확인해야 할 요소들이 남아있지만 일단 9월 19일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일자는 최종 확정일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가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주장과 동일합니다. 세일러 CEO는 이더리움은 ICO를 통해 발행되고 네트워크 관리팀이 있었기 때문에 증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속적인 하드포크가 있었던 점과 난이도 폭탄이 계속 연기된 점도 이더리움이 증권이라고 보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세일러 CEO는 가상자산이 상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프로토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발행인이 있을 수 없고 누구도 실제로 결정을 내릴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수단으로 불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화폐의 높은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코인입니다. ECB는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 속도와 비용, 상환 조건 측면에서 실질적인 결제수단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문제가 됐던 루나테라 사태를 언급하며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수요가 폭증하거나 생태계가 붕괴할 경우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아크인베스트와 21쉐어스가 제출한 비트코인 ETF 승인 심사를 연기했습니다. 기존 승인 기한은 이달 16일이었지만 8월 30일로 연기됐습니다. SEC는 변경사항과 문제들을 고려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편 SEC는 앞서 지난달에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의 현물 ETF 전환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국제연합유엔이 개발도상국이 가상화폐 사용을 줄여야 하며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는 가상화폐가 개발도상국에 가하는 불이익이 개인과 금융기관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가상화폐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규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는 재정적인 기반이 약한 개발도상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7월 2주차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주 코인 가격은 전주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며 본격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 채굴 코인인 이더리움의 POS 전환이 가시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채굴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채굴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